자, 그럼 2절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 시간에는 그 이른남직함, 믿음직함 말의 뜻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이제 주관과 객관이라는 말이 혼돈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걸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말,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2다. 이제 요 확률을 이제 주관 확률일까 객관 확률일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물어본다. 근데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객관 확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체로 다 이분을 다 동의하지 않냐. 객관적인 거지 왜 그 주관적인 거냐. 그런 거죠. 다음 페이지. 근데 이제 그 생각해 볼 게 우리가 이제 동전이 앞면에 나온다 이분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 동전이 앞면에 나오라고 믿는 정도하고 동면이 뒷면이 나올 정도는 똑같다라는 어떤 직관이 있어. 직관이 있고 이 두 개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전체 합해서 1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믿음직함을 가능하다 주장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그 객관적 베이지주의라고 그래요. 베이지주의는 대체로 주관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우리는 막 아무 때나 주관주의라고 해서 아무거나 매기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띌 수 있어. 그래서 객관적 베이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객관적 믿음직함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일단 객관 그러면 이제 객체하고 객관이 관계돼 있으니까 동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 동전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믿음은 주체가 갖는 확률이야. 주체가 갖는 확률이다. 그래서 이제 주체 믿음직함은 주체의 믿음직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체가 갖는 확률 또는 주체가 갖는 믿음직함이 주체가 제가 갖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값을 갈 수 있냐? 라고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고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는데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혼돈은 제가 볼 때 주관, 객관, 객체, 주체가 갖는 혼돈, 이제 혼란성이 있어요. 약간 그릿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인식의 개념이거든. 이게 인식론 개념이다. 주관, 객관. 또 이 체를 붙이면 또 이게 체가 있으니까 또 존재하는 또 개념이거든. 그래서 하필이면 주관적인 어떤 인식론적 개념인데 이걸 다시 또 존재화시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주관, 객관, 주체, 객체란 말이 몇 천 년 동안 이제 서양에서 오면서 너무 막 뒤섞이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이 이야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별로 이제 안 좋은 용어라 생각해서 이걸 좀 잘 안 쓰지 말자. 대신에 좀 더 다음 페이지 보면 더 좋은 말이 난 존재와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괜찮은 말이 구별이. 그래서 이제 아까 기존의 해석은 주관 확률과 객관 확률로 갈려지는데 그것보다는 이거를 또는 주체의 확률과 객체의 확률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두 가지 나누면 좋겠다는 거야. 존재론적 확률. 존재론이 너무 어려고 거창한 말이니까 존재적 확률. 저기 또 쉽으니까 존재 확률 했습니다. 인식에 관련된 확률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관례 방법이 주관 확률과 객관 확률로 두 개 나누어서 주관 확률을 크리던스, 객관 확률을 챈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관련된 확률, 그다음에 우리의 인식 과정, 인식 활동에 관련된 확률 두 가지로 나누고 이 존재 확률을 이른남직함이라 하고 인식 확률을 믿음직함이라 하자. 이게 제 새로운 분류입니다. 분류고 크게 뭐 바꾼 건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좀 더 깔끔해질 장점이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 페이지인데 혹시 질문 있나요?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아직 달라진 그거는 다 어떻게 달라지냐는 차차 한 다다음 시간에 배우면서 네.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바꾸면 객관적인 믿음직함이라는 게 말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그 여기 보면 아까 믿음직함을
주관 확률을 번역하잖아요. 주관 확률. 그러면 객관 믿음직함이 무슨 말이 되냐면 객관 주관 믿음직 확률이 돼버린 거야. 객관 주관 확률이 되는데 근데 믿음직함을 인식 확률 바꿔버리면 객관 믿음직함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객관적인 인식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 주관 확률하고 객관적인 그 인식 확률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이 뭐 같아요? 객관 인식 확률. 그렇죠. 객관적인 주관적인 확률이란 말이 이상하잖아. 객관적인 주관적인 확률은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인식 확률. 내가 누구나 봐서 이 엄청나게 이거는 객관이라는 말은 뭐 누구나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라도 봐야 된다 이런 뜻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믿음직함을 인식 확률로 바꿔버리면 좀 그런 어떤 일단 개념적 혼란을 약간 줄 수 있다. 물론 대체로 이제 그 믿음직함은 인식 확률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자가 관련된 거예요. 인식하는 자가 관련된 확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어남직함은 객체가 갖는 대상이 갖는 어떤 확률이다. 대상 자체가 갖는 확률이다. 간다는 말 너무 이제 너무 과한 주장에 쓰는데 좀 그게 가까운 확률이라는 거지. 동전 자체가 동전의 어떤 동전 자체가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동전 자체 이제 이렇게 앞면이고 뒷면인데 이런 어떤 동전의 특징 때문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있다는 거야. 이 대상 자체가 갖는 성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존재 자체가 이 동전이라는 존재의 성향 자체가 그런 어떤 갖는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또는 인식하는 사람이 정보가 부족해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뭘지의 정보가 부족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오는 걸 비교했을 때 이 세상이 앞면을 더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뒷면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정보가 갖고 있다면 뭐가 나올지 알겠는데 정보가 부족하니까 내 속에서는 이 두 개를 똑같이 두는 거지. 인식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대충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주관 객관을 나누기보다는 존재와 인식을 나누는 게 낫겠다 이게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는 내가 지금 정의하는 거야. 나는 믿음직함을 이렇게 보겠다. 그다음에 일어남직함을 이렇게 보겠다. 대충 이렇게 분류하겠다.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런 거고요. 앞으로 이게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차차 하나씩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님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하려고 했던 걸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객관 믿음직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선생님은? 근데 객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야. 어려운 말이라서 나중에 이 말을 믿음직함을 분류할 거거든요. 믿음직함을 분류할 텐데 그때 다시 어떤 식으로 분류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단 주관과 객관이 주는 혼동을 예. 좀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예. 존재와 인식으로 바꿔 정의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존재나 인식도 그 혼동이 다 지워지는 용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칸트의 입장을 따르면 인식의 확률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존재 그 자체는 물 자체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실 여러 뉘앙스가 또 의문을 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물 자체는 이름 남제감이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칸트는 일남직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 물론 이제 칸트는 일남직한 개념은 없을 수 있어. 그 책에 내에서는 그런 게 확률 개념이 없을 수 있는데 굳이 칸트적 확률 개념을 하면 물 자체는 일남직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모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인식적으로는 인식적인 확률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아는 것은 인식 확률이야. 대충 이렇게 하면 뭐 대충 이제 뭔가 칸트라도 저의 어떤 개념하고 크게 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절은 짧은데 어쨌든 그 주관 객관보다는 존재 인식으로 말을 바꾸겠다 이 겁니다. 크게 뭐 큰 혁신이 없어. 혁신이 없는데 이게 뭐하고 관계됐냐면 보통 명제를 프레게는 객관적인 어떤 걸로 봤어요.
수 같은 게 객관적이거든. 수. 그래서 자, 2 더하기 3은 5다. 여기 맹제인데 객관적이잖아요. 이거 객관적인 거라 본 거야. 단순히 상호주관적으로 합의한 걸 넘어서서 객관적이라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도 객관적이라는 거야. 수. 이게 객관적이라면 수도 객관적이라고 본 거지. 여기 객관적 참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 이게 플라톤의 수 개념 또는 프레게가 이제 주장한 수 개념이에요. 수는 객관적인 항목이라는 거야. 항목. 그래서 객관성을 갖는다. 이게 객관성을 갖는다는 말은 이 세계에서 영향을 준다는 말이 아니다. 이건 두 말을 분리시키는 거지. 객관성과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친. 그걸 보통 실제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거지. 이 수는 실제하지 않지만 객관성을 갖는다. 그런 말 하는데 물론 실제라는 것도 현실성을 말해요. 실제와 현실성은 또 다른 말이지. 그래서 아무튼 뭐 차에서 이 용어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 서로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데 내가 뭐 설명하려고 나왔지? 이게 수 같은 게 객관성을 갖는데 객관지란 말이 어렵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객관보다는 다른 말을 쓰는 게 좋겠다. 곤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질문할 거를 지금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선생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 숫자 얘기가 나왔는지를 다시 되새겨. 네, 수 자체가 객관적이라는 건데 객관의 말이 명제. 객관성 이 말이 알듯말듯한 모노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당시의 논의는 우리 두뇌 속에 있는 거다. 아니면 우리 마음이 갖는 거다. 수가.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게 있다. 이러니까 이 객관이라는 또 주체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게 어디 있냐 하는 건 또 제3세계, 현실세계나 제3의 세계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말하는 순간 이게 엄청나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라는 거야. 수. 얘는 예를 들면 객체다, 오브제다 이런 이해되잖아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근데 수가 객체라 그러면 이해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객체가 아니다 그러면 또 말하기 힘든 게 있어요. 이런 2 더하기 3은 5 같은 거를 우리 인류가 다 없어져도 왠지 참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야. 프레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뭐 쿼크보다 더 단단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수 같은 게. 그만큼 객관이란 말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객관이란 말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여기도 또 객관적인 믿음직함 갖고 오면 또 더 힘드니까 좀 약간 순화시키자 그런 어떤 노력이었습니다. 승호님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저 질문 있어요. 네, 진성님. 저희 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는 이런 암직함은 대체로 객관확률이거나 객체확률이다의 대체로가 굉장히 불편한데 몇 쪽? 여기요 지금. 12쪽 12쪽? 이런 암직함이 모두 객관확률이거나 객체확률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설명일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의 예제를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대체로 뺄게요.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구별할 게 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 하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암직함을 C라 합시다. 어떤 이벤트에 C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값은 모을 수 있어. 근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3분의 2분의 2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요 주장 자체도 맹제거든. 이 주장 자체는 맹제야. 맹제인데 이 주장 자체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여전히 이 주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물 자체가 뭔가 어떤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건이 어떤 뭐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뭐 스핀 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 스핀이 업이 될 뭐 어떤 일어나는 느낌이 있을 텐데 이 값이 있어.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주장해야 되잖아. 뭐 이런 양자역학을 이용하든 뭐 새로운 이론을 하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같은데 아니면 3분의 1 같은데 했잖아. 요 주장 자체는 또 여전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지. 객관적인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약간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요 일어남직함과 이 일어남직함이 얼마나 요 주장 자체를 약간 구분해야 되는 게 약간 있거든요. 이게 명제 차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명제와 그 어떤 양을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일어남직함은 물리량이라고 생각해.
어떤 객관적이냐. 이게 물리 사건에 이런 남직함은 물리량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 물리 사건에 대한 어떤 주장들 또는 물리 사건에 대한 나의 믿음직함은 이제 물리량은 아니겠지. 이제 어쨌든 뭐 그 아무튼 명제 차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어떤 인식의 차원으로 달라지는 어떤 게 좀 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려다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 같아. 근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안 써도. 그렇지.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음. 만약에 대체로를 빼실 수 없다면 네. 객관 믿음직함과 똑같은 논리로 주관 이론남직함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 요 말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남직함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남직함. 이런 남직함은 그 자체로 항상 객관의 항위라고 정의했잖아요 원래. 또 저의 정의에서는 이게 요런 말보다는 지금 이런 말보다는 존재 확률로 바꾸는 게 저의 작업이니까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장한 이런 남직함이 이런 거라는 건데 사실은 내가 기존에 이렇게 생각한 이런 남직함이 사실은 믿음직한 게 많아요.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동전 같은 거 동전이 이렇게 2분의 1이 나온다는 이제 2분의 1이 나오는 게 지금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이런 남직함이 2분의 1이라 생각해요. 나는 그 반대하거든. 그건 믿음직함인데 사실은 왜 믿음직함이냐면 우리가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이 얘의 초기 조건을 모르는 거야. 얘가 이 주위에 있는 환경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2분의 1인 거지. 이 동전 이제 뉴턴 역학에 따라서 동전이 어디서 출발하고 주위에 공기가 어떻게 있고 이게 어떤 속도로 갈지를 정확하게 알면 슈퍼컴을 계산하면 딱 암이 나올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계산 못 하더라도 그게 결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면 아니면 뒷면 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찬스가 있을 수 없거든. 우연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이런 남직함이 2분이라 주장할 때는 사실 내 관점에서는 어떤 인식의 부족, 정보의 부족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남직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대체로 객관 확률이지만 사실은 주관적인 확률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심각한 매우 전문적인 주제라서 참 이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는 진생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주도 면밀하게 쓰긴 썼는데 교수학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에 차차 이 꽤 전문적인 주제야. 지금 해안 얘기는 겉으로 보면 쉽게 보이잖아. 쉽게 보이지만 계속 논문으로서 학자들이 논쟁할 만큼 이게 이제 미묘한 주제.